북한 인민군을 보며 이병헌을 닮은 남한 병사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 그리고 그 눈물에 북한군이 격분하는 이유. 내가 이 나라를 얼마나 기다려왔지 않아? 내가 이 나라를 얼마나 기다려왔지 않아? 중서중지 이거 넣어라. 조선인민군의 혁명적 본때를 보여주겠어. 공동경비 구역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 하지만 남북 모두가 입을 굳게 닫은 채 도대체 진술서까지 쓴 사람들이 왜 내 앞에선 한마디도 못하는 거죠? 남북 군인들의 엇갈린 주장뿐인 그날의 진실. 남한의 주장, 북한의 납치다. 북한의 주장, 남한의 기습 공격이다. 그리고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 아이씨 하지마 좀. 이 꾀려고 막아라. 야 남정실. 자 국군은 지키라 이거야. 정말로 전쟁 나면 우리도 서로 쏴야 돼? 분단의 아픔과 비극, 그 안에서 이뤄질 수 없는 우정을 담은 영화. 전설의 명작 공동경비구역 JSA. 한반도로 파견된 중립국 소속 한국계 스위스인. 이영애를 잡은 그녀가 파견된 이유는 한반도 군사분계선 한가운데서 일어난 살인사건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혁이 포상휴가 좀 보내주게 빨리 좀 끝냅시다. 대단한 놈이야 이놈. 두 마리나 사살하다니 아주. 남북의 주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동기로 맞은 상처입니다. 북측에서 납치하기 위해 내려친 거 아니겠습니까? 북측의 납치다. 반면 북측에서는 우리 오경필 중사가 중상을 입고도 용태 살아남았을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남측이 또 북의 도발이니 뭐니 하고 뻔뻔스러운 악선전을 해대지 않았겠어. 남측의 기습이다라는 주장. 하지만 도대체 진술서까지 쓴 사람들이 왜 내 앞에선 한마디도 못하는 거죠? 두 사람은 최초 진술서에 진술한 내용 이외에는 추가적인 어떤 진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남북 입장의 중립에서 그녀는 주변 인터뷰를 통해 정보를 얻기로 하는데, 이수혁의 남자입니다. 그건 나도 아는데요. 한 번은 건물을 쓴데 말입니다. 저쪽 애들이 우리 대통령 욕을 막 하더라는 겁니다. 이수혁이가 그걸 듣고는 옆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서 쟤네 처술 의청을 박살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수색을 나갔다가 혼자 낙오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대가 아주 발칵 뒤집혔죠. 4시간 만에 귀대를 해갖고 한다는 소리가 지뢰를 밟아갖고 그거를 해체하고 왔다는 겁니다. 남성식 일병 사건 당일 초소에서 이수혁 병장과 같이 근무했고 맞죠? 예, 그렇습니다. 나 귀 안 먹었어요. 이 병장은 왜 혼자 밖에 나가 있던 거죠? 용변이 급하다고 나갔습니다. 수혁의 무용담뿐 사건과는 무관한 정보뿐이었죠. 그냥 탈출만 할 생각이었다면 도대체 왜 한 사람한테 8발씩이나 쏜 거죠? 정말 끝까지 말 안 할 건가요? 시신 사진을 가져왔는데 한번 볼래요? 됐습니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목소리 좋은데요? 소대원들의 말에 의하면 대단한 속사수라던데 정말 그렇게 빠른가요? 한번 보여줄래요? 실전에선 뽑는 속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침착하고 대담하게 행동하느냐, 그게 다입니다. 좋아요. 그렇게 군 내부에서는 사건에 관한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하자 수혁의 여자친구를 찾아가게 되고, 이수혁 병장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에요? 글쎄. 우리 오빠한테 해주는 거 보면 알아요. 오빠는 어려서부터 저하고만 놀았지 친구도 별로 없었거든요. 오빠라니요? 모르셨어요?
남성식 일병이라고 같은 세대인데? 소피는 수혁의 여자친구이자 상석의 동생의 인터뷰를 통해 하나의 가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북한 병사 3이 입은 총상은 모두 11개였죠. 10개는 현장에서 발견됐어요. 하지만 하나는 끝내 못 찾았죠. 사라진 탄환이에요. 이병장 총에 남아있던 5개예요. 이렇게 더하면 5 더하기 10은 15. 이병장은 약실에 한 발을 더 장전하는 버릇이 없으니까 15은 이병장이 처음에 갖고 있던 탄환수와 일치하죠. 그럼 이 남은 하나는 뭘까요? 이병장이 쏘지도 않았고 현장에서도 사라진, 하지만 누군가의 몸을 꿰뚫고 나간 이 탄환. 누군가 탄환을 감췄다면 그건 그 사람이 강성검사, 즉 어느 총에서 발사됐는지 밝혀지는 걸 두려워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현장에 다른 누군가, 제5의 인물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질문에도 반응하지 않던 수혁은 혼이 나간 채로 소피의 이야기에 반응하게 되면서 그때도 남성식 일병과 같이 있었나요? 수혁은 겁에 질린 자신의 표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병장이 구출될 당시 갖고 있던 베레타예요. 아무도 이게 정말 이병장 총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았어요. 무기고의 1년 번호를 조회해봤더니 남일병 총이더군요. 남일병은 이병장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총이 고장나 한 발밖에 못 쐈다고 증언했죠. 베레타 M9은 자동 권총이기 때문에 한 발 쏠 때마다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젖혀지죠. 바로 여기에서 고장이 난 거예요. 권총인 귀신이니까 잘 알겠죠? 이병장이 수령하고 남일병이 반납한 그 총을 검사해봤어요. 거기에선 안티몬 바륨 반응, 화약 흔적 외에도 다른 게 나왔죠. 핏자국이에요. 이 상태에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닦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그날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지금, 이병장, 킬러 폴리그래프라고 들어봤어요? 흔히들 거짓말 탐지기라고 부르죠. 이렇게 남북 모두가 숨기고 싶었던 진실, 그건 어느 때와 똑같이 DMZ를 수색하던 가을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기가 체크포인트 2. 우리가 여기면 뭐가 어때는 거야 지금? 잘못된 확인점을 통과하던 수색조는 급히 자리를 뜨던 그 시각, 급한 볼일을 마친 수혁이 돌아서던 그때, 수혁은 지뢰를 밟게 되고 수색조가 모두 떠난 비무장지대에서 누군가 수혁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환영합니다. 신하균을 닮은 북한군? 그렇게 간발의 차로 수혁이 총구를 겨누게 되지만 밥은 먹고 다니냐? 전부 계획이 있던 또 다른 북한군의 기습으로 총을 빼앗기게 되고, 난 지뢰 밟았어. 지뢰. 거기. 자칫하면 모두가 죽을 수 있는 지금, 가까이 오지 말했지. 한 발만 더 가까이 오면 나 진짜로 발 떼어버린다. 야, 이씨. 북한군도 수영만을 남긴 채 조소로 돌아서게 되는데, 야, 이들아! 그냥 가면 어떡해? 너 가라길대 하나 쓰자. 가까이 오지 말랬죠. 언제 그냥 가라 그랬어. 울기는 다 이거 살려주세요. 악마라도 돌아설 수 없는 애처로운 수혁의 울부짖음에 경필은 별일 아니라는 듯 지뢰를 해체해주고 몸 조심하라. 안부 인사까지 남기며 자리를 떠나게 되고, 수혁은 생명의 은혜인 경필을 군사분계선을 두고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야야야, 그림자 넘어왔어. 조심하라. 수혁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경필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런 인사조차 할 수 없는 분단의 현실 속에서 수혁은 하나의 방법을 떠올리게 되는데, 수정이한테 쓰십니까? 바로 손편지. 지난번엔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형한테 되게 미안했어요. 아직 형이라고 불러도 되죠? 전 형 하나 있는 게 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죠? 맨날 동지 소리만 듣다가 형 기르니까 좋구나야. 보내준 노래 녹음 테이프 잘 듣고 있다. 김현식이도 괜찮고.
근데 그 여성 가수가 부르는 노래는 좀 없네. 수혁의 편지에 답장을 주고받게 되면서 어느새 급속도로 형 동생 사이까지 되어 북한 인민군에게 초대를 받게 되고 수혁은 긴장된 마음으로 북한 초소의 문을 열게 되는데 사실 그 초대장을 건넨 이는 다름 아닌 그게 아니라 중사동지가 편지 쓰길래 그냥 한번 장난 삼아서. 경필애부와 우진의 장난이었죠. 길이 타고 진짜로 너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동무구만 거저. 그렇게 상황 파악이 끝난 뒤 곧장 자리를 뜨려 하는데 안녕히 계세요. 아니 길이 타고 갈 것까지는 뭐. 편지에서처럼 수혁을 반기는 북한군 형아. 잘 왔습니다. 분단의 반세기. 그 오욕과 고통의 세월을 뛰어넘어 통일의 물꼬로 들어오신 리수혁 상병 동지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형 동생 사이일지라도 이건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 불법 행위. 그렇게 수혁은 조용히 북한에서 진짜 우애를 나눕니다. 북부는 비키라 이거야. 고라고 확 한번 붙게. 도제 2년 2개월? 호저 우린 13년이야요. 13년. 군생활 관련 센척 토크는 물론 난 총은 좀 빨리 뽑을 줄 알아요. 야야야, 지뢰 밟고 오줌이나 싸지 말라. 사람 쏴봤어? 아니요. 난 몇 번 해봤어. 알았어요. 이 수혁 병장, 실전에서는 말이야, 뽑는 속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전투 기술 기린 거 없어. 얼마나 침착한가, 얼마나 빨리 판단하고 대담하게 행동하느냐, 이게 다야. S급 군인이 될 수 있는 꿀팁까지 전수받으며 우정템까지 선물하게 되고 중사동지는 어떻게 그 미제라면 그렇게 오금을 못 씁니까? 너도 한번 써보라. 왜 미제가 위대한지 금방 알게 돼. 개인 맞춤형 최고의 우정 선물 공세로 우정은 더욱 진해지고 역시 미제라니까. 그렇게 수혁의 군생활이 끝나갈수록 경필과 우진을 향한 마음이 커져가던 어느 날 절대 넘어가선 안 되는 그곳에 있는 수혁과 마주치게 되고 결국 수혁은 부임에게 북쪽 형과 동생 북라더들을 소개시켜주게 되면서 얘기 많이 들으시오. 나 오경필이야. 야, 따뜻하구만. 이루어질 수 없는 우정이 시작됩니다. 자, 국군은 비키라 이거야. 아자. 아유, 그냥 톡을 갖고 하자니까. 야, 이게 뭐가 어렵다 그래? 형. 네. 손목 때리기 공기 노리는 기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집에 사내라고는 나밖에 없이요. 자신의 가족, 지인도 공유하고 이야, 곱다. 형은 누구 없이요? 에이, 좀 보여달라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향한 마음은 더욱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스럽고 아주 특별한 우정은 모두가 잠든 밤이 아닌 삼엄한 판문점 경계 속에서도 변함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던 수혁은 처음 선을 넘고 북한 초수의 문을 열었던 그때처럼 안 내려올래? 또다시 선을 넘게 되는데 초코파이 배 찢어지게 먹을 수 있잖아. 아니면 말고. 이수혁이, 내 딱 한 번만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두라. 내 꿈은 말이야, 언젠가 우리 공화국이 남조선보다 훨씬 더 맛있는 과자를 만드는 게야. 알겠어? 그때까진 어쩔 수 없이 이 초코파이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어. 농담처럼 수혁의 제안을 넘기게 되면서 무거웠던 공기는 다시 가벼워지고
관둡시다. 노인네 입만 살아가지고. 아이씨 하지마. 하지마 좀. 고마워라. 야 남정실. 이들이 만든 꿈 같은 세계에서 이 시간만큼은 분단이 아닌 통일의 기분을 느끼던 어느 날 잊고 있던 현재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시에 군사분계선 앞으로 전진 배치되는 북한군, 그리고 이런 북측의 도발에 즉시 대응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수혁은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 집 넘어가지 말자. 하지만 좀 했으면 우진이 생일이고 이병장님도 곧 제대인데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는 해야죠.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해 수혁과 성식은 마지막 방문을 하게 됐는데 형, 저번에 정말로 민군 내려오려고 했었던 거야? 어제 낸들 알갔니? 우리도 앉아서 당할 수 없지 않겠어? 그러니까 미사일 그런 거 안 만들면 되잖아. 기걸 내가 만드네? 왜 화를 내고 그래요? 전쟁 얘기 좀 그만들 하라요. 어제 부모님께 편지나 한 통씩 쓰라. 수정이한테도 쓰고. 정말로 전쟁 나면 우리도 서로 싸야 돼? 그렇게 절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에 자각하던 그때 그저 우리 그 중명서 같은 걸 서로 써주면 어떨까요? 위에 남성식 동지는 공화국을 위하여 근무한 자임을 증명한 조선인민군 중사 오경필 전사 정우진 뭐 이딴 식으로요. 야, 그거 좋은 생각 같다? 그랬지요. 놀고 없대 자빠져 있구만. 워게임인지 뭔지 하면 여기 경비병 생존율 빵으로 나와. 빵. 그렇게 마지막 짠과 함께 어쩌면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는 서로의 집 주소를 나눠받고 서로의 군모를 바꿔 쓰고 좀 붙어봐요. 모두가 합성이라 말할 믿지 못할 사진까지 남기게 되고 예, 좋습니다. 생일 축하해. 형. 어제 아야. 눈물의 인사를 끝으로 헤어짐을 말하던 그날 밤 고조 우누만 고조. 고조 대누만. 나도 형들 주려고 준비한 거 있어. 뭔데 그래? 뭐 먹었냐? 야, 문 열라. 문 열라. 이렇게 문을 열려던 그 순간 행복하게 끝날 수 있었던 이들의 비밀은 지금 소피에 의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서 수혁은 곧장 소피에게 달려들게 되는데 하지만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립국의 임무였기에 소피는 끝까지 그날의 진실을 파고들게 됩니다. 수혁과 경필 그 사이에서 말이죠. 알아보겠습니까? 뭡니까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현장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또 한 명의 남한 병사입니다. 도대체 무슨 증거를 갖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남성식 일병은 신문 중에 거짓말 탐지기 얘기가 나오자 겁에 질린 나머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을 밝히려던 그 순간 동지도 동생도 아닌 자신을 적이라 부르는 경필의 모습과 함께 민족의 배신자 조선노동당 만세! 오늘과 똑같았던 그날의 진실을 떠올리게 되는데 조장농지 진정하십시오.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뭐야? 이건 뭐야 지금? 이 정보도 싫어요. 수혁이 너도. 보초 세워놓으니까 라고 노닥거려? 어서 재판하라! 서로를 사살해도 무방할 일촉즉발의 상황. 이 아들 지금 월북하 같다고 상의하러 온 겁니다.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야 정우진이 명령이다. 넌 족이야 족.
빨리 무장 해제시켜. 쏴버려! 이렇게 우진은 중사동지 죄송합니다. 형이라 부르던 수혁과 성식에게 총을 겨누게 되면서 수혁아, 총 내려놔라. 이제 어쩔 수 없지 않겠어. 그때 우리 중사동지가 쥐를 끊어준 거 기억하죠? 기지 않아요? 총 내리라요. 예? 경필과 우진에게 적으로 바뀌어버린 두 사람. 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결국 우린 적이야. 나보고 겁쟁이라고 그랬지. 봐봐. 내가 죽이는지 못 죽이는지 한번 봐봐. 야, 이 수혁이 이딴 식으로 나가다가는 전부 다 죽는 게야. 동시에 내리는 게요. 우진 나도 내리시라요. 내려라. 분단의 비극적인 결말, 그날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대한민국 영화계 회극은 전설의 명작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A였습니다. 한반도를 둘로 갈라버린 6.25 전쟁. 올해로 74주년. 지금도 분단의 아픔 속 참전용사들은 아직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최근 밝혀진 충격적인 영상이 가슴을 미어지게 했는데요. 좁은 방구석 한 칸, 내려앉은 천장, 얼룩진 벽지, 씻을 수조차 없는 허름한 화장실. 그야말로 충격적인 이곳에서 수십 년을 생활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1950년 발발된 한국전쟁, 당시 한국을 지키기 위해 지원한 용감한 한 청년이었죠. 94세 고령의 노인이 된 그는 전쟁이란 위대한 헌신에도 그 대가는 처참하여 지금까지도 가난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 씻지도 못하는 이곳에서 그가 앓고 있는 피부암은 더욱 심해져만 가고 있죠. 참전용사는 평생을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소식을 전해들은 한국인들이 당장의 지원을 결정하고 나섭니다. 이들은 가장 시급한 화장실 수리를 시작으로 다방면의 지원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히며 그가 그토록 바랐던 일상생활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 이곳은 얼마 전 한국전쟁에 참여한 16개의 참전국의 언론을 통해 감사 인사와 함께 하나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외신들을 가득 채웠던 그 메시지는 바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날의 발전된 한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고령으로 인해 여러 문제를 겪고 계신 참전용사분들께 모든 지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사를 보신 분들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참전용사들을 위한 간절한 보답의 메시지를 보내며 이들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을 넘어 아프리카 대륙 에티오피아를 찾아가 시력을 잃어가는 참전용사들의 안질환 수술을 진행하고 참전 중 다리를 잃은 필리핀 참전용사에게는 위족과 전동 휠체어를, 또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내 참전용사를 위해 생활비 선불카드를 지원하는 최상의 실행력을 가진 이곳은 바로 인프레쉬입니다. 지속적인 후원으로 국내를 비롯해 해외 각국에 보도되며 극찬을 받으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한국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 그리고 현재 이들이 시작한 새로운 여정, 세상을 떠난 필리핀의 참전용사. 그는 자신의 가난이 대물림되어 손자 손녀가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가장 고통스러워했고 이 유언을 마지막으로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에 나선 인프레쉬. 필리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장학금을 지원해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간절한 염원을 들어주어 폐허가 된 한국을 지켜내 지금의 우리가 있듯이 이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줌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리핀 언론은 두 나라 간의 깊은 유대와 감사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한국을 향한 감사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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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Benedict Barkin. Thank you so much, Mr. Benson, Grandfather, for your service during Korean War. Thank you, Korean Corporation. Most of all, thank you, Infresh, for your supporting my study. I can continue my high school grade 8 in Diosdado Macapagal High School. Thank you again. 그리고 인프레쉬는 이 여정에 함께 참여한 모든 이들의 이름을 참전용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아름다운 노력이 지속되기 위해 함께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6.25 참전용사들을 기념하고 인프레쉬와 함께 그들을 후원할 수 있는 티셔츠 상품입니다. Things to remember, 기억해야 할 것들 이란 뜻이죠. 태극기와 0625 등 역사적인 상징들이 담겨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가리키기 위해 디자인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상품의 수익금의 일부가 6.25 참전용사분들께 후원되며 구매하신 분들의 이름은 인프레쉬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가 된다고 하니 고정 댓글에 링크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몽이었습니다.